저는 강옥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84이 됐어요. 전라도 순천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우리 마을은 참 아름다워요. 봄이면 온 산이 진달래로 붉게 물들고 여름엔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려요. 가을엔 황금빛 들판이 눈부시고 겨울엔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니 참 복받은 거죠.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리고 23세 시집 와서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죠. 그 아들이 지금 62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니까요. 20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와 아들 성렬이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성렬이가 지금 62이니 42의 아버지를 여의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제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성렬이의 결혼이에요. 환갑이 넘은 아들의 결혼이 왜 이리 힘든지 요즘 들어 더 조바심이 나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성렬이 결혼하는 걸 못 보고 눈을 감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어제도 마을 장날이어서 나가봤어요. 장터에 가면 늘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옥자야, 오늘은 뭐 사러 나왔는가? 김순자 할매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순자야. 성렬이 반창거리 좀 사러 나왔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성렬이 장가 못 갔는가? 옆에 있던 이말순 할매가 물어봤어요. 응 말도 마라. 내 속이 다 타들어가.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왔어요. 에구, 안 됐다. 우리 막내 아들은 손주를 셋이나 뒀는디. 김순자 할매가 한마디 하니까 제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혹시 성렬이가 그런 건 아니겠지. 이말순 할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여 말순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성렬이가 어떻다는 거여? 아니 그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자녀. 이말순 할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순아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우리 성렬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알았어, 옥자야. 내가 잘못 말했다. 용서해라. 이말순 할매가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나저나 옥자야, 너는 언제까지 성렬이 뒷바라지만 할 텐가? 너도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김순자 할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내가 뭘 어쩌겠어. 자식 하나 키워놨더니 이 모양이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려, 맞아. 자식 키우는 일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김순자 할매가 위로해줬어요. 근데 옥자야, 혹시 성렬이를 어디 소개소 같은데 보내봤어? 이말순 할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소개소? 아이고 말순아. 우리 성렬이가 어디 그런 데 갈 사람이여.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인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 요즘엔 그런 데서 좋은 짝 만나는 사람도 많다던데. 김순자 할매가 거들었어요. 글쎄 한번 생각은 해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시장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소개소. 정말 우리 성렬이를 소개소에 보내볼까? 아들 얼굴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렬이 어릴 때는 얼마나 영특했던지.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만 틀어박혀 컴퓨터나 보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집 앞에 도착해서 다시 한숨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렬이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성렬아, 엄마 왔다. 인사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성렬아, 조금 더 큰 소리로 부르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 엄마. 언제 오셨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방금 왔어. 밥은 먹었니?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아직이요. 조금 있다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들 밥을 차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렬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속에서 정말 한번 알아볼까? 이 나이 먹은 할매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우습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렬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제겐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성렬이가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간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릴 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었는지. 대학교도 서울의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도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성렬이가 서울 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고요.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성렬이가 40살 되던 해에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갑자기 직장을 잃고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성렬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무슨 소리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성렬이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후로 20년이 넘게 지났네요. 성렬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요. 이력서도 여러 군데 넣고 면접도 몇 번 봤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엄마, 저 같은 늙은이를 누가 쓰겠어요? 성렬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렬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집에서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만 늘어갔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옥자야, 성렬이는 뭐하고 지내는가?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게 너무 싫어서 요즘엔 되도록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성렬이에게 물어봤어요. 성렬아, 혹시 장가 갈 생각은 없니? 그랬더니 성렬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 나이에 장가를 어떻게 가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마을은 참 좋은 곳이에요.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인심도 후하죠. 하지만 그때 마을에 나가는 게 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김순자 할매네 가게 앞에서 서너 명의 아줌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우리 성렬이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렬이 말이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말순 할매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니 무슨 말이야? 옆에 있던 박정숙 할매가 물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말순 할매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렬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다행히 김순자 할매가 말을 막아줬어요. 그래, 맞아. 성렬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박정숙 할매도 거들었죠. 그럼 왜 저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말순 할매가 또 말을 꺼냈어요. 글쎄 어쩌면 그냥 능력이 없는 걸 수도 있지. 옆에 있던 최영희 할매가 한마디 했어요. 일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성렬이를 무능력자로 취급하다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렬이가 그런 소문이 대상이 되다니. 그날 이후로 마을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가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날 보면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어요. 성렬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렬아, 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성렬이의 결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밤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어요. 부처님, 제발 우리 성렬이에게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노인정에 가기도 겁이 났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너무나 크게 들렸거든요. 옥전의 아들 아직도 장가 못 갔대. 그 나이에 뭐하고 사는 거야? 불쌍해서 어떡해. 옥자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우리 성렬이가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렬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지고 성렬이는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됐어요. 성렬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키웠어야 했나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우리 성렬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정보회사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만남도 주선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다 싶었죠. 우리 성렬이를 위해 내가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성렬이한테 말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몰래 하기로 했죠. 다음 날 성렬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서 성렬이의 서랍을 뒤졌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도 다 성렬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간신히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렬이의 학력, 경력 같은 정보들을 종이에 적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결혼정보회사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도착해서 상담원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혼처를 구하러 왔습니다. 상담원은 놀란 듯 했지만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성렬이의 사진과 정보를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성실해요. 그렇게 성렬이의 장점을 열심히 말했죠. 하지만 상담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고 불안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가 많고 직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많이 보시거든요. 상담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어요. 상담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령대를 좀 높여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혼이나 사별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꼭 좋은 분 찾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성렬이가 알면 화내지 않을지. 그래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조바심이 나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봤어요. 동네 중매쟁이로 소문난 김할매를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점집에 가서 성렬이의 사주를 봐달라고 한 적도 있었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다 영영 우리 성렬이가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으며 계속 노력했죠. 우리 성렬이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좋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만나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58세의 여성분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격도 온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라면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바로 만남을 성사시켰죠. 이제 문제는 성렬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성렬아, 너의 매력을 알아봐 준 좋은 분이 계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렬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계속 설득했죠. 성렬아, 이번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엄마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가줘. 한참을 부탁하니 마지못해 승낙하더라고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죠. 성렬이 머리도 다듬어주고 제일 좋은 옷도 꺼내 입혔어요. 엄마, 저 괜찮아 보여요? 거울 앞에 선 성렬이의 모습이 어찌나 잘생겨 보이던지. 그럼 우리 아들이 제일 멋져.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성렬이를 데려다 주면서 계속 당부했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화해.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 성렬이는 계속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레스토랑 앞에서 성렬이를 내려주고 저는 근처 찻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긴장되던지 차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성렬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성렬이의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성렬이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성렬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인사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계속 더듬거리고 말을 잘 못 이어갔다고 해요. 게다가 음식을 먹다가 실수로 옷에 엎질러서 난리가 났대요. 성렬이가 당황해서 냅킨으로 닦으려다가 오히려 더 번지게 만들었다나 뭐예요. 상대방 여성분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대요. 하지만 성렬이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성렬이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대요. 사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20년 전에 회사가 부도나고 그 후로 계속 그 말을 듣자마자 상대방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대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연락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대요. 성렬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성렬아, 괜찮아. 처음이라 그랬을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성렬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렬이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줘야 할지,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성렬아, 괜찮니?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조급했나 봐. 너의 마음도 모르고. 그제서야 성렬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성렬이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준 게 너무 미안했어요. 성렬아,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 마음대로 하렴. 엄마는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우리 성렬이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줘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 성렬이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꼭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며. 그해 가을, 우리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매년 하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유독 규모가 컸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초대해 흥겹게 치르기로 했거든요. 축제 준비로 마을이 부산했어요. 저도 김치도 담그고 떡도 만들며 바쁘게 지냈죠. 성렬이한테도 축제 나가자고 했는데 역시나 고개만 저었어요. 엄마, 전 그냥 집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지만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어요. 드디어 축제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로 마을이 시끌벅적했죠. 흥겨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축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먹거리 부스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공연장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정겹게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 자랑에 나가 한 곡조 뽑기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옆 마을에서 온 김 씨를 만났어요.
예전에 한두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친 건 처음이었죠. 아이고, 옥자 씨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김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김 씨도 잘 지내셨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 씨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딸도 제 나이 또래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대요. 우리 은주가 올해로 58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아이고, 속이 타서 어쩌나 몰라요. 김 씨의 한숨 섞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성렬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아들도 62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김 씨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애들 한번 만나보게 하는 건 어때요? 김 씨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그럼 좋죠. 그렇게 우리는 의기투합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죠. 다음 날 성렬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렬아, 어제 축제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 성렬이는 별 반응 없이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분 딸이 너랑 비슷한 또래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성렬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전 괜찮다니까요. 성렬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아니, 이번엔 달라. 정말 좋은 분이야. 한 번만 만나볼래? 간곡히 부탁했지만 성렬이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죠. 결국 성렬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았어요. 한 번만 만나볼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둘러 김 씨에게 연락했어요.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옷도 새로 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성렬이를 재촉했어요. 성렬아, 이제 준비해야지. 늦으면 안 돼. 하지만 성렬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성렬이는 여전히 준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마음에 방문을 두드렸죠. 성렬아, 빨리 나와. 시간 다 됐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성렬이가 없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옷가지 몇 개가 없어진 걸 보니 성렬이가 몰래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던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실망감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 성렬이가.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씨는 처음엔 깜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옥자 씨. 젊은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죠 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울지 마요, 옥자 씨.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날 밤 성렬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렬이도 미안했는지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성렬이의 마음을 더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렬이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피하는 걸까? 그 의문을 안고 잠들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죠. 성렬이 방은 항상 마지막에 청소했어요. 아들 방이라 조심스러웠거든요. 성렬이가 잠깐 마실 나간 사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먼지를 털고 빨래를 정리하는데 문득 책상 서랍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엔 열어보지 않던 서랍이었는데 왠지 그날은 손이 가더라고요.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 하나가 보였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 노트 같았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를 직감이 들었어요. 이 노트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렬이의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30년도 더 된 오래된 일기였죠. 오늘 그녀를 처음 만났다. 회사에 새로 온 신입사원이라고 한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렬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8살의 성렬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성렬이는 그녀를 몰래 좋아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도 그녀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났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걸까? 그 글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성렬이가 이렇게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늘 그녀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못난 걸까? 그 후로 일기의 내용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성렬이의 마음속 상처가 깊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결국 아픔일 뿐이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테니까. 일기장을 덮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성렬이가 결혼을 그토록 거부하는지, 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렬이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어째서 엄마인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죠. 성렬이에게 일기장을 봤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그때 문득 성렬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밝고 활기찼던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을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성렬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걸.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성렬아,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우리 성렬이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제부터라도 성렬이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어요. 성렬이가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성렬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렬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문득 성렬이의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성렬아, 넌 어릴 때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 말에 성렬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렬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너가 그렸던 그림들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의 반응을 살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성렬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저도 가끔 생각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우리 성렬이를 변화시켜야 해.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네요. 내가 몰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성렬이를 도와줘야 해요. 다시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듯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죠. 먼저 성렬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좋아하던 꽁치찌개, 우렁된장찌개. 오랜만에 맛있게 먹는 성렬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성렬이의 취미를 다시 살려주려고 노력했어요. 화방에 가서 그림 도구를 사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성렬이가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또 성렬이가 좋아하던 책들도 다시 꺼내 놓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성렬이의 마음을 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성렬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제 노력을 무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렬아, 엄마가 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널 이해하고 싶어. 내 마음을 알고 싶어. 그 말에 성렬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죠. 성렬이의 아픔, 두려움, 그리고 꿈. 모든 걸 들으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렬이가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우리 성렬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렬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앞으로 우리 성렬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렬이 곁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렬이가 다시 행복해질 때까지.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성렬이 방문을 노크하며 불렀어요. 성렬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바닥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성렬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성렬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중풍이십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풍이라니. 그동안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다니. 성렬이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성렬아, 미안해. 겨우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성렬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 아닌지.
내가 오히려 성렬이의 삶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성렬이가 집안일은 잘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성렬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렬아,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성렬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성렬이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만든 반찬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도시락을 내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어요. 성렬아, 이런 것도 할 줄 아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인터넷 보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렬이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눈물이 났어요. 맛은 조금 부족했지만 성렬이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맛있다, 성렬아. 정말 맛있어. 그 말을 듣고 성렬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성렬이가 또 병원에 왔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요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후로 제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잖아요.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성렬이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심지어 요리까지 해야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성렬이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리도 인터넷 보면서 배우고 빨래도 이제는 제법 잘해요. 성렬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해왔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실 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성렬이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기대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나서 일자리도 찾아볼 거예요. 성렬이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어요. 성렬아, 정말 기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렬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성렬아. 너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성렬이는 정말 변했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집 소식도 전해주고 심지어 간호사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성렬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 냄새나는 음식. 마치 다른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성렬아, 이걸 다 너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성렬이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 성렬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이제는 성렬이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성렬이가 독립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거예요. 퇴원한 다음 날 성렬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구직 활동하러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어떤 일을 찾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직 특별히 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선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있어요. 성렬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성렬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갔어요.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성렬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성렬이가 들뜬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을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나이 많아도 괜찮대요. 성렬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성렬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축하해, 성렬아.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를 꼭 안아줬어요. 다음 날 아침 성렬이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죠. 엄마,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나가는 성렬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첫날 퇴근 후 성렬이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해줬어요. 엄마, 서점 일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책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하는 게 어렵지만 보람차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떤 분들이 오시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특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렬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성렬이가 특별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 어떤 분이셨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세요.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렬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오, 그래. 이름은 뭐라고 하시던?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아직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매일 오셔서 책을 보고 가세요. 성렬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 후로 성렬이는 매일 그 여성 손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책을 봤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성렬이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성렬아, 그 분이랑 이야기 나눠봤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직은 책 찾는 걸 도와드리는 정도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 내서 말 걸어볼 거예요. 성렬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며칠 후 성렬이가 들뜬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그분이랑 이야기 나눴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름이 미영 씨래요. 저랑 동갑이고 책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성렬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잘 됐구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영 씨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한대요. 저도 그 작가 책을 몇 권 읽어봤거든요. 성렬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성렬이와 미영 씨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성렬이가 책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책들도 많이 읽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미영 씨한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했어요. 어느 날 성렬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어떤 책이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미영 씨가 꼭 읽어보겠대요. 성렬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렬이와 미영 씨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성렬이가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끔은 글도 쓰더라고요. 엄마, 제가 시를 써봤어요. 미영 씨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떨까요? 어느 날 성렬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미영 씨도 분명 좋아할 거야.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그렇게 성렬이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심사도 생기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 미영 씨랑 이번 주말에 독서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성렬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정말 좋겠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성렬이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설렘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성렬이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성렬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언젠가 성렬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성렬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죠. 엄마, 오늘은 서점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어요. 미영 씨가 추천해준 책인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성렬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렬이와 미영 씨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독서 모임에 가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미영 씨를 모시고 올게요.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어느 날 성렬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성렬이가 누군가를 제게 소개하겠다고 하다니. 미영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 성렬이와 잘 어울렸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성렬이와 미영 씨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몇 달 후, 성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미영 씨에게 청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성렬아, 정말 축하해. 엄마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성렬이를 꼭 안아줬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성렬이와 미영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를 하고 식장으로 향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성렬이와 미영 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성렬이와 미영이가 걸어 들어왔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성렬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가 정말 제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약을 읽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보고 있지? 얼마나 멋있어?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영아. 너희 둘 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 생각이 나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성렬이가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성렬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어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성렬이. 많이 늦었지만 그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성렬아,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사진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렬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걸 보았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값진 결실을 맺었어요. 성렬이가 미영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앞으로 성렬이와 미영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정말 기대돼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힘든 일도 많겠지만 서로 사랑하며 극복해 나갈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손주는 당연히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둘이 오손도손 잘 살길 희망합니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하겠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한 늙은이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밤잠을 설치며 성렬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렬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